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신개념 금융투자 버라이어티 쇼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해주가는요, 해외 선물, 주식, 가상화폐의 줄임말입니다. 돈 되는 투자 방법은 모두 다루면서 그야말로 돈 벌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 어디서도 못 보셨을 겁니다. 돈 벌게 해줄까라는 이 소 주제처럼 멀티플레이 투자를 통해 돈 버는 포트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앞으로 해주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주실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말 확고한 투자 성향을 가진 두 분인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장송미 투자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너무 많아져. 제가 그동안 혼자서 방송을 많이 하다가 두 분과 같이 하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이 아름다운 두 분이 누구실까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봐야겠죠. 최유진 투자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경제방송 보통 2년 정도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머니투데이 MTN에 초청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도권 금융 쪽에서 지금 9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FX 딜링룸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계 은행에서 법인금융 쪽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법인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해주가 방송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제가 5년 정도 2030 세대들을 위한 그런 재테크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트렌디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들 많이 원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변을 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TN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장송미 투자자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송미라고 합니다. 네. 저도 금융권 경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 그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공모 고객과 이제 VIP 대상 사모 고객으로 해서 주로 펀드 관련해서 고액 관리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고객 자산 관리와 더불어서 최유진 씨와 함께 법인 그리고 개인 컨설팅 관련도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오랜 투자 경력을 가지신 만큼 좀 앞으로 기대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주가에서는요, 주식과 해외 선물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의 기대를 가장 크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최유진 투자자님, 일단 어떤 분야의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가상화폐 쪽이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국회 쪽이 이제 ICO 쪽 허용을 했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침체된 그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내주시는 분이 정말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주가에 나오시는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 분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트렌디한 분야죠. 가상화폐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송민 투자자님은 어떤 분야에 좀 가장 기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주로 예전에 주식이나 펀드에 좀 투자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제가 그 가상화폐나 그 해외 선물보다는 주식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대가 크다라는 그 베이스에는 아직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나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투자 부분에서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상반기에 좀 시장이 다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섹터나 어떤 종목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목표한 수익률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분의 추천도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송민 투자자님은 일단은 주식 쪽에 가장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기대 거는 분야가 좀 다른 만큼 두 분의 성향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또 가장 궁금한 게 두 분의 투자 성향이니만큼 안 알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각자 투자 성향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자, 최유진 투자자님은 어떤 성향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좀 제 성격처럼 약간 네. 좀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좀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뭐 종목 선정 같은 데 있어서는 좀 거래량 터진 상승장에서 좀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지지라인 터치하는 저점 종목 같은 걸 좀 이제 골라가지고요. 일단 뭐 단기 20% 그리고 중기 40% 정도 그리고 장기 20% 그리고 현금은 또 항상 이제 20% 정도 가져가는 원칙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단 성향 자체는 좀 액티브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그리고 사실은 주식으로만 많이 했었는데 뭐 해외 선물과 그리고 가상화폐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좀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적극적인 투자 성향 갖고 계신 우리 최유진 투자자분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 비슷한 성향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장송미 투자자님은 어떤 성향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매매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은 좀 투자를 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거나 리스크가 크면 제가 좀 장기적으로 그 매매를 가져가거나 그리고 목표하는 수익률에 도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치주나 이제 성장주와 같이 이제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 턴어라운드 기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도 더불어서 저 주로 매매를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나 가상화폐는 저 해주가에서 배워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송미 투자자님은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가 좀 비슷한 투자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포트폴리오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최유진 투자자는 공격적인 레빗형 스타일, 그리고 장송미 투자자는 안정적인 터틀형 스타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의 투자 스타일 조금 더 비교해 보는 게 또 우리 재미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투자 스타일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패널의 성향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이 패널 못지않게 중요한 분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해주가의 수익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들인데요. 자, 가장 먼저 해외 선물 파트를 맡아서 우리의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두 분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해주가의 해를 맡아주실 전문가 두 분 공개가 됐습니다. 자, 먼저 미모의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환했던 스튜디오가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닥터 수지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 수지입니다. 미모의 전문가라고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는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에서 증권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고요. 증권회사를 시작으로 투자 자문을 거쳐서 파생 경력 19년 차입니다. 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몇 번 찾아뵀었는데 MTN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력이 또 엄청 나신 만큼 앞으로의 조언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해외 선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이 또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해외 선물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시는지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해외 선물의 큰 메리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24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의 사이에서도 24시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수익률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해외 선물은 한 종목만이 아닌 여러 가지 종목, 에너지, 금속, 지수 및 관련주들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기회 제공이 크기 때문에 무수히 기회 제공이 많아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고요. 또 파생이란 시장이 주식과는 틀리게 상하방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언제든지 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선물 좀 운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좀 평소에 어떻게 좀 매매하시는지도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 20년 가까이 현재 파생시장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매매 스타일로 시장을 봤습니다. 공격적으로도 한번 해봤고 보수적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최대한 리스크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저와 같은 전문가의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그 많은 시간을 접한 결과 시장은 투기가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는 점이고요. 큰 수익률에 혹해서 기준 없이 감정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는 중장기 차트를 이용한 보수적이고 안전적인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진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네, 이어서 두 분의 패널께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유진 투자자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해외 선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해외 선물하면은 굉장히 그 상품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닥터 수지님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 집중적으로 어느 쪽에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주력 상품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저는 주간에는요, 홍콩 항생 시장을 집중적으로 3시간 정도 보고 있고요. 저녁 시간, 미증 시가 움직이는 시간에는 오일, 골드, 나스닥 위주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장송미 투자자님의 궁금증도 좀 들어봐야겠는데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시장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 투자 시간대가 좀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새벽 시간에 투자하는 그 시간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해외 새벽 시간에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시간도 운영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24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굳이 24시간 동안 매달려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시간대 움직이는 시간대만 집중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항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반에서 12시 사이가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열리는 10시 반, 보통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오일, 골드, 나스닥 위주로 3-4시간만 집중 공략을 하시면 충분한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네, 몇 가지 답변만 들었는데도 정말 믿음이 팍팍 가는 대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를 많이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활발한 활동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좀 강연회 진행을 해주신다고요. 네, 3월 달에 부산 강연회를 시작으로 서울 강연회를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야 회원님들한테 약속을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청담동 프리마 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일단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연의 주된 내용은 국내와 해외 선물에 대한 확률 높은 수익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트 활용을 통해서 맥점 잡는 노하우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무료라는 거, 참가비 무료라는 거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100명 정도, 지금 15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선착순 마감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연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바닥에서 안고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130명 선착순 마감이니까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에서 진행되는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다른 해외 선물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희 MTN의 전문가로 좀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해왕사신기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이미 시청자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보게 돼서 더 반갑네요.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불과 이제 이틀 전에 해양사신기 스페셜 강의편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틀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제도권에서 한 8년 정도 자문사와 증권사 그리고 전문 트레이딩 펌이죠. 회사에서 있었고 현재도 일반 법인의 자산운용부에서 그 코스피 선물 옵션 그리고 해외 선물 등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주가란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신선한 포맷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해주가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합리적인 전략 또 어떤 시장 이슈 그리고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이미 강의를 통해서 입증된 전문가인 만큼 앞으로 좋은 조언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해주가에서 뵙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해외 선물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해 주셨는데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성격의 방송이잖아요. 좀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다르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예, 그 박진영 앵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양사신기 스페셜 편은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7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번 해주가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7주 동안 진행했던 해외 선물에 관한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그런 이론을 실제 트레이딩이나 거래에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실제 그 매매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이번에 좀 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질문을 드리자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은 장기 투자로는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포트 구성할 때 해외 선물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 선물이라는 상품을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현재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중 거래, 장중 데이 트레이딩, 단타라고 소위 일컬어지는데 그런 그 매매 행태에 많이들 젖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해외 선물을 펀드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차트를 보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도 어떤 레버리지 관리 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철저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이번 해주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포트폴리오 운영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종목을 특정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장된 종목을 모두 타겟으로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종목이 뭐 유로라든지 골드, 오일, 뭐 지수, 국채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진입 전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외에도 리스크 관리, 또 손실 관리, 또 손실 최소화 전략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해외 선물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두 패널 분께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진 투자자님은요 여의도 벤프로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단타의 위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장기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혹시 이제 적립식 펀드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변프로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비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만의 전략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해외 선물을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시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앞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 수량 관리, 레버리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려면 기본적으로 손절 범위가 좀 어느 정도는 잡고 가셔야 하고 그리고 어떤 잔파동 이런 거에 휘둘리시기보다는 큰 그림,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통화 정책, 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는 레버리지 관리고 수량 관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량 관리가 중요하다, 손절 범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송미 투자자님은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네. 저도 금융권에 좀 오랜 기간 근무를 했지만 해외 네. 선물은 좀 많이 낯설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그 상황에서는 좀 해외 선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해외 선물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실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이랑은 가격에 미치는 요소들이 좀 다르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어떤 정치적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그 진입 장벽만 처음에 좀 넘으시면 그 이후에는 또 이 해외 선물만큼
또 쉽고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해주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쉽게 풀어가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심이 되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가님 다음 주 토요일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셨다고요. 예, 그 다음 주 그 6월 16일 토요일 그 부산 디자인 센터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좀 거래에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많은 어떤 좋은 전략들이라든지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부산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최근에 아주 핫한 투자 중에 하나죠. 우리를 가상화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두 전문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요즘 정말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가져주시는 만큼 묻고 싶은 게 또 유난히 많은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남한산성 전문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도와주실 텐데 최근에 워낙 핫하잖아요. 자기소개 같이 해주시면서 가상화폐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가상화폐 제가 시작하게 된 건 작년 한 2월부터 제가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상화폐에 그때부터 이제 핫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게 됐고요. 가상화폐 투자의 매력이라고 하면 일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매동 매매가 아닌 철저한 분석을 통한 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피드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다음에 액티브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또한 큰 그러한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또 그만큼 다이나믹한 만큼 더 재밌게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직접 종목을 선택해 주실 두 분도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유진 투자자님,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까 좀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게 궁금한지 먼저 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상황인데 그 남한산성님만의 좀 종목 보는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 뭐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상화폐가 거의 한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각 화폐마다 너무나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죠. 근데 그 뉴스들의 90%가 가짜 뉴스, 그러니까 찌라시 뉴스들이 거의 많다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그러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거래를 하기보다는 상위 랭크된 뭐 예를 들어서 15개 정도 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 뭐 이오스 뭐 이렇게 한 상위 랭크된 15개 정도 화폐 중에서 플랫폼이 좀 좋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철저한 수급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에 의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목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종목을 먼저 초이스를 한 다음에 강력하게 공략을 하는 그러한 매매 전략으로 가고 그러한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거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에 흔들리기보다는 일단 상위 종목 위주로 탄탄한 종목 골라서 수급 위주로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투자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미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좀 재밌네요. 자, 장송민 투자자님도 질문 바로 해주시죠.
네, 제 주변에도 가상화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좀 굉장히 요즘 최근 들어서는 많은데요. 그 가상화폐 투자로 어느 정도 그 수익을 남한산성 전문가님은 올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많은 신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남한산성이라고 치신다라고 하면 검색을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선물, FX, 그다음에 뭐 20년 이상 제가 또 근무도 했었고 실질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단기간 내에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었던 종목은 상품은 FX나 뭐 해외 선물로도 단기 수익을 많이 낸 그런 경험이 있지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초반까지는 핫한 그러한 또 상품이었는데 300% 이상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가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가상화폐 전문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해주가 방송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두 분께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기대가 많이 되시는지 궁금해요. 자, 최유진 투자자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 남한산성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네. 뭐 해외 선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또 유명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또 사실 뭐 아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류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전문가 소견을 듣고 싶었는데 저렇게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 투자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특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최유진 투자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장성미 투자자님은 이분 어떻게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 네, 저는 가상화폐는 조금 마냥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매매하시는 방법에서도 어느 정도 매매 철학을 가지고 상위 종목에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요. 다음 가상화폐 전문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서성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좀 자기소개 해주시면서요. 이 가상화폐 투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설명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과 해외 선물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는 종합투자자산 전문가 서성민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투자 상품들보다는 일단은 어려운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익 내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건 기존의 가상화폐가 기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셨던 유형의 상품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가진 기술력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모든 투자 상품들이 그러하겠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지 못했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코인들이나 각 토큰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 그리고 그것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들에 대한 정보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른 투자 상품보다 좀 어렵긴 하지만 제대로 알기만 하고 리스크 관리 좀 잘하면서 감수하기만 한다면 너무 무섭지는 않게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패널 분께도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최유진 투자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네, 사실 최근에 코인 쪽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이랑 해외 선물 쪽도 같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수익률 쪽으로 같이 경합을 할 때 자신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이외의 알트코인이라든가 하는 그 가상화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6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ETF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SEC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가상화폐라는 또 다른 그러한 투자 상품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장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라든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을 내기가 힘든 장이 이어졌던 것, 지금까지 이어졌던 건 사실인데 이제 6월을 기점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은 더욱더 저 서성민 멘토와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정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는 만큼 6월부터, 이번 달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장송민 투자자님도 질문해 주세요. 네. 앞서서 남한산성 전문가님께서 이제 매매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 서성민 전문가님의 평소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과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과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인을 만들어낸 CEO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봐야 되거든요. 일단 주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전망이 어떠한지를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상위 한 20위권 안에는 있어야만 그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3, 4월 달에 리플이 가격이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가격대를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 같은 경우에 제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그 적정 가치를 1,000원으로 산정을 해놓고 그 1,000원 대비했을 때 반 이상 떨어진 그 가격대를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플이라는 가격에 적정가를 1,000원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5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바로 투자를 해서 즉 3, 4월 달에 400원대에 투자를 해서 바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기업 분석하듯이 코인을 분석해서 가격대를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을 들으니까요. 낯선 가상화폐지만 믿음이 정말 팍팍 갑니다. 답변 잘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자, 이렇게 해외 선물과 가상화폐 전문가들까지 차례로 만나봤고요. 이제 단 2분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파트기도 하죠. 주식 투자를 도와줄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익숙한 만큼 조금 더 기대가 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주식 전문가, 먼저 스튜디오 나와 계신 한동엽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금융센터 시그니처 팀에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랩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은요, 평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종목 중에 어떤 시장의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신지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코스피 마켓과 코스닥 마켓, 이 마켓을 나누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내가 이제 선택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 코스닥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코스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개가 넘는 이 상장 주식들 중에서 좋은 종목을 뽑아내는 이 스크리닝하는 작업들을 저희 팀에서는 프로그래마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고 그 성장성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실적 베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을 가리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뽑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 주실 것 같으니까요. 기대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자, 두 분께도 질문 들어봐야 할 텐데 최유진 투자자님은 질문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제 주식 포트 안에는 이제 뭐 바이오나 전기차나 대북주 쪽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성장 쪽이랑 이제 실적 쪽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장과 실적주 위주로 요즘 추천할 수 있는 업종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요즘?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장성과 이 성장의 흔적인 그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에서 IT 일변도 또 하이테크 주식들이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보더라도 이 인덱스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IT 하이테크 주식들, 이 성장성을 이 부분에서만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 숨어 있는 그 섹터들 중에서 성장성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레저 분야 또는 다음 주만 하더라도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가장 지금 안보 쪽으로 긴장감이 풀려 있을 때 좀 방위주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시장을 보면은 이 숨어 있는 그 화장품 종목들이 일본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섹터들도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성장성 위주로 IT 하이테크에 더해 레저, 화장품 그리고 특히 방산주까지 지금은 주목할 때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자, 장송미 투자자님은 어떤 질문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희 그 두 패널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이 좀 다른데요. 네, 그쵸. 저같이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떤 전략이 좀 적합한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안정적인 성향에는 어떤 종목이 좀 어울릴까요? 사실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상당히 그 다이나믹한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양방향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상당히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려면은 상당히 펀더멘탈이나 영업이익은 좋지만은 가격 부담이 많이 제거된 종목들로 집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성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6월에 또 대외적인 이벤트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략으로 6월 시장을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나 시장에서 변수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들, 가장 좋은 인디케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소비입니다. 아무리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정치적인 변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 중에 가장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비 섹터에서 종목을 잘 선별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긴 그림에서의 성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변수 때문에 주가가 뜻하지 않게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장이 움직이더라도 좀 소비 섹터에서 탄탄한 종목을 선별하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한동혁 전문가님 앞으로 좀 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을 맡고 계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자, 바로 만나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이 시간 이동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금융센터 시그니처 팀에서 주식 운용 담당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게요. 평소에 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나만이 갖고 있는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매년 그 수능 결과가 발표될 때면 항상 수능 만점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항상 만점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 역시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되게 정석적인 투자가 많이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이 주가 상승을 보려면 결국 그 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이제 단순한 가격 변동보다는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이게 지속적인지 구조적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정석적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가치 투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두 패널께도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수혜준 패널님은 어떤 질문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좀 단기 투자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긴 한데 아까 이제 중장기 쪽으로 이제 안정적인 매매를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평소에도 전체적인 뭐 매매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고수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공격적인 레빗 투자자이신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월드컵 시즌인 만큼 좀 축구 경기에 빗대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문 축구팀은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경부터 전 세계 포지션의 모든 최고의 선수들을 모았고요.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례없는 챔피언스 리그 3연속 우승이라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주식 투자 역시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에 집중하면 단순한 그런 가격 변동 못지않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소민 패널님은 오늘 어떤 질문 또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교과서적이고 교과서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그 남북 관련 그 테마주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렇게 좀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같이 해주셨는데요.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가 많이 유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런 기업 이익 성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돋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있었던 그런 투자된 자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주들에 많이 돈이 옮겨가면서 단기적인 시세를 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이익을 좀 분석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좀 크게 늘어나는 회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은 조금 희소성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북주로 인한 다른 종목들이 주가 조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익 성장이 잘 나올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전기차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또 IT 소재 종목들에 조금 집중해 보는 게 충분히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테마주에 대한 매매는 좀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정적인 정석 투자를 좀 위주로 하시는 만큼 테마주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가실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좀 지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해외 선물과 가상화폐와 함께 저희랑 좀 포트를 짜게 될 텐데 이 증권사에서 주식 전문가를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만큼 이 다른 상품과 이 주식의 차이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좀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넷플릭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 게 최근 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들어서 주식 투자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까 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의미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보다 충분히 훌륭한 CEO들이나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그 회사에서 일할 필요 없이
그 CEO나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뭐 일하지 않고도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직접 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직접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지 않고 큰 이익을 냈던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일하지 않고도 높은 그런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이익에 동행하는 투자가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축구부터 이렇게 넷플릭스까지 정말 비유를 아주 쉽게 잘해주시네요. 일상에서 돈 벌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게 바로 주식이다라고 해주신 만큼 조금 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앞으로 주식 파트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정말 믿음직하다라는 느낌이 팍팍 드실 건데요. 자, 6명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두 패널이 다음 주부터 직접 포트를 짜게 됩니다. 해주가의 포트 운용 방식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해주가 포트폴리오 진행 방식입니다. 최유진 레빗 투자자와 장송미 터틀 투자자 두 분이 참여하고요. 주식과 해외 선물, 가상화폐 세 분야에서 각각 종목을 선택한 후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킵니다. 분야별로 1,000만 원 금액으로 트레이딩이 진행되고요. 수익 기준은 당일 주식시장 종가인 3시 30분 기준으로 누적 수익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짜여질 포트폴리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 다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께 어떠셨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유진 투자자님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태까지 투자 경험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줄 수 있으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저녁 밤 방송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예능처럼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되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가가지고 다시 좀, 띄우죠, 뭐. 네, 그죠? 한번 띄워서 가자면 네, 좋아요. 되게 좀 다음 주부터 제가 실전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ELW부터 파생 뭐 상품부터 실제로 뭐 외환 뭐 투자도 해봤었고 뭐 가상화폐 투자도 해서 운 좋게 뭐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긴 했었지만 사실 주식으로는 외제차 한 대 값도 한번 날려도 보고 되게 네, 테마주로 했다가 좀 많은 이제 안 좋은 경험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보니까 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키시면서 안정적인 뭐 주식으로 매매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도 약간 원칙 지키면서 한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좀 담아서 이제 시청자분들 좀 대변을 해서 이 해외 선물이랑 주식이랑 이제 가상화폐 포트폴리오 좀 잘 담아서 목표 수익률 월 거의 한 20% 이상 정도 좋아요. 네, 보면서 다들 직장인 분들이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이제 통장이 통통해지는 그런 포트폴리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20%, 통장이 통통해지는 매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경험까지 이렇게 아낌없이 풀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장송미 투자자님이 여태까지 투자 경험 어떠셨는지, 그리고 들으니까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 주식이나 네. 펀드 쪽으로 주로 투자를 해서 그 해외 선물이나 사실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너무 좀 쉽게 좀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배워가면서 좀 좋게 투자를 수익을 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란 좀 자신감이 생겼고요. 지금 최유진 씨는 20%월 수익 말씀하셨는데 전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않고요. 월 한 5%에서 6%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해서 안정적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짜서 앞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인 투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영하게 될 텐데 싫어도 우리가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주에 어떻게 좀 운영하게 될지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최유진 투자자님. 네, 뭐 저는 뭐 레빗 투자자인 만큼 그쵸? 네,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면서 큰 물고기가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빠른 레빗, 빠른 대응과 과감한 손절 이런 걸로 좀 월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빠른 물고기가 되겠다라는 각오 아주 대단합니다. 잘 들었고요. 자, 질 수 없죠. 전소미 투자자님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터틀 거북이 투자자인 만큼 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목표하는 수익률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우화에서 보면 토끼가 빨라서 이길 것 같지만 최후의 승자는 또 거북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호끼와 거북이 이야기하시면서 눈빛이 변하셨어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해주가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수익 낼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자, 물론 냉정한 투자의 결과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한 최유진, 장송미 패널과도 여기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